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기 대표 기출문제 40제 어느덧 벌써 3강인데요. 그동안 20문제 풀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되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2강이 더 남았으니 남은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 저항성 트레이닝에 의한 근력 향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타입원 섬유수의 증가입니다. 우리 지난 2강에서 타입1 섬유와 타입2 섬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상기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저항성 트레이닝은 주로 타입2 섬유의 크기가 증가하고 힘을 증강시키는 데 기여하며 타입1 섬유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 타입1 섬유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성 운동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 저항성 트레이닝에 의해 타입2 섬유 크기가 증가하고 동원되는 운동 단위 수 및 십자연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프린트 트레이닝 후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이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정답은 1번 속근 섬유의 비대와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의 향상입니다. 이 속근 섬유의 비대는 해당 과정을 통해 ATP 생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속근 섬유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속도를 제공하고 스프린트 훈련으로 비대화하며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강도 운동 시 심박 출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4번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에 따른 심박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 시에 심박 출량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혈중 에피네프린 증가, 활동근의 근육 펌프 작용에 의한 정맥 회기량 증가, 그리고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따른 심실출력 증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고강도 운동 시에 심박수 역할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직립 상태에서 폐혈액간 산소 확산 능력은 안정 시와 비교해서 운동 시 증가한다. 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 증가한 혈압으로 인해 폐 윗부분으로 혈류량이 증가한다입니다. 운동 시 심박 출량과 혈압이 증가하면 폐위의 윗부분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어 폐포와 모세혈관 간의 산소 확산 능력이 증가됩니다. 이는 운동 중 산소 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는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을 살펴보면 3번 기억에는 느릴수록 그리고 니은에는 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격근의 신장 수축은 수축 속도가 느릴수록 더 큰 힘이 생성되고 동일 골격근에서 단축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 정답입니다. 이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힘이 발생시키고 수축 속도가 느릴수록 더 큰 힘을 생성합니다. 이는 근육에 더 많은 긴장력을 가지며 저항에 대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단축성 수축에서는 동일한 속도에서 신장성 수축에 비해 더 작은 힘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트레이닝의 원리인데요. 보기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효과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서만 발생한다. 근력 향상을 위해선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하다. 라는 보기가 나와 있는데 정답 같은 경우엔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이 특이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운동이 특정 신체 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근육에 사용된 운동은 그 근육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근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항성 트레이닝 같은 경우엔 근력 향상을 위해 특정 근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훈련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역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이고, 과부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서 근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하를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원리,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는 운동을 단일 종류만 하지 말고 조금 다양한 종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조금 문제가 헷갈리게 나왔는데요. 이 보기에서 기역과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에 대해 찾는 문제인데, 이 정답은 4번으로 기역의 채성, 니은의 수위적, 타임원 타입 2,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채성신경계 조절에 의해 수위적으로 수축하고, 걷기와 같은 저항 운동 중에는 타입 1 섬유가 주로 동원되고,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는 타입 2 섬유가 주로 동원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골격근 같은 경우에 채성신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수위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위근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에서는 주로 유산소 운동 시에 활용되는 타입 1 섬유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강한 고강도 무산소성 운동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고강도성 무산소 운동에는 이제 타입 2 섬유가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는 운동에 대한 심혈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 고강도 운동 시 내장기관으로 혈류 분배 비율이 증가한다 입니다. 이 고강도 운동 시에 활동근의 세동맥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반응으로 운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보기 중 적절한 것을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에 보면 인슐린은 혈당을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에스트로포이에틴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항인형 호르몬 같은 경우에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디귿과 리을이 묶인 문제입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제 혈당을 감소시키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에리트로포이에틴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는 게 맞고, 항인형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운동 중에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로 해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묶인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강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카테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2개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엔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부신피질이 아닌 수질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알파1 수용체에 결합하면 기관지가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수축은 일반적으로 콜린성 자극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카테콜라민은 베타비 수용체와 결합할 때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 3강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4강 강의까지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4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